우리 빙상계는 충성 없는 전쟁 중이다. 구악과 신학 세력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빙상적폐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저희 뉴스쇼에서 한 말이죠. 우리 빙상계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하고요. 그 원인으로 전명규 부회장이 꼽히면서 그 인물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원인이 전명규 부회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팩트체크를 해봐야 된다.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죠. 이 인터뷰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없다. 좀 더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안민석 의원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팩트체크가 됐는지 보지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팩트를 어떻게 체크해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2프로 인터뷰 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예. 안현수 선수가 직접 저에게 문자가 왔고요. 먼저 문자가 왔어요, 안현수 선수한테? 네, 먼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현수 선수를 모르고요. 전명규 교수 그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정 교수 때문에 자기가 기여한 거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명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제가 진실만 이야기하라. 예. 진실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문자로, 장문의 문자로 예. 자기의 그 입장, 그리고 뭐 사실, 진실, 그걸 제게 이제 보내왔죠. 자, 일단 안현수 선수가 그때 러시아로 귀화한 이유가 전명규 부회장의 횡포 때문이라고 안현수 선수의 아버지는 저와도 인터뷰를 하셨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안현수 선수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단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네. 본인이 보낸 문자 속에 예. 그 분명하게 정 교수와의 관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부친하고 관계는 이제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부자 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예. 언론을 통해서 안현수 기화 책임의 화살을 전명규에게 돌린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기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불순한 의도, 뭔가 기획된 발표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권력 내지는 뭐 또 언론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의심,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 당시 뭔가 이런 힘의 갈등? 이런 속에서 기획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신 거군요. 네. 안현수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해주셨다는 거 먼저 좀 짚어봤고요. 네. 자, 다시 지난주 이야기로 좀 돌아가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거대한 두 파벌이 우리 한국 빙상계에는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구악이라고 표현하신 장명희 전 회장 라인, 비한채 대파. 신학이라고 표현하신 전명규 현 부회장 라인, 여기는 이제 한채 대파. 둘 중에 어디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경쟁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네. 예. 그렇죠.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후속 취재 더 하신 게 있습니까? 예, 뭐 지난주 인터뷰 이후에 양측에서 연락도 오고 또 장명희 회장 그분도 이제 만나봤고. 장명희 전 회장 만나셨어요, 직접? 네네. 또 이제 제보도 받고 있는데요. 예.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좀 심각하고요. 참 이런 빙상 집회를 방치하고 오로지 메달만을 위해서 달려온 빙상협회, 빙상연맹이죠. 대한체육회 문체부 모두의 책임이고요. 또 저희 국회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2004년도에 국가대표 선수가 지도자에게 매를 맞았거든요. 저 평창올림픽 직전에도 심석희 선수가 코치한테 폭행당해서 선수촌 이탈하고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사실은 이번 경기 중에도 그 부분이
저는 알게 모르게 자기 멘탈에 거라고 보고요. 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국가대표를 때리는 거는 국민을 때리는 거예요. 그 폭력 사태하고 근데 이런 파벌 적폐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기도 건가요? 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 선수와 선수 간의 갈등, 지도자와 지도자들의 갈등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파벌과 뭐 또 다른 문제가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메달 지상주의라는 메달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들이 용인되는 그런 이제 인권의 문제가 덮어지는 그런 거하고도 이제 무관치가 않은 것이죠. 예. 그럼 후속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 두 라인, 그러니까 구악, 신학이라고 한 그 파벌들이 뭐 힘의 겨루기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변화가 있고 하던가요? 지금은 이제 전명규 부회장이 연맹을 지금 거의 뭐 100%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악, 신학이 존재하는데 지금 구악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은 다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이제 또 이제 그 반전의 예. 기회를 엿보고 있고 아하. 또 항상 뭐 모함도 하기도 하고 예. 좀 이제 빌미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왔고 예.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 빙상적폐를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은 4년 후에 북경올림픽에서도 또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구악, 신학 두 물줄기가 이렇게 있고 4년 전 전명규 부회장이 쫓겨나던 그때는 구악의 물줄기가 더 굵었다면 지금은 전명규 부회장이 돌아와서 협회를 연맹을 장악해버린 이쪽 신학의 물줄기가 훨씬 굵은 어느 쪽이 굵었다 어느 쪽이 얇았다 이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얘기군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잘 정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언제부터 이런 겁니까 도대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90년대에는 이제 장명희 회장 시절에는 이제 그에게 모든 힘들이 집중됐고요. 예. 그다음에 90년대 후반에 삼성이 빙상연맹을 맡으면서 전명규 교수에게 모든 권한과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대안이 중요한 건데 그럼 네. 장명희라는 그분과 전명규라는 이분 두 사람 사라지면 되는 겁니까?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1차적으로 연맹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명규 부회장이 반대파로 또 끌어안는 이런 탕평 그 의지가 필요하고요. 예. 전명규 부회장이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받게 되는 것이고요. 탕평으로 끌어안아 보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때는 그럼 전명규 부회장이 내려놓고 그때는 아예 전면 쇄신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크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전명규 부회장을 사퇴를 한 상태에서 수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둘째는 전명규 체제 안에서 개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아마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전명규를 사퇴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명규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전명규 부회장의 전향적인 태도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눈치를 국민들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회장사니까는요. 그리고 지난 20년 가까이 삼성이 이 회장을 맡아왔거든요. 삼성이 회장 안 맡으면 안 되나? 그냥 저희들 생각할 때는 왜 삼성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삼성의 역할을 또 부인할 수는 없고요. 지원, 돈 문제.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메달보다도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우리 빙상 선수들에게 원한다. 전 부회장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메달 색깔을 노란색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과 함께 이 모든 그 업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아마 그 주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대단한 그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금메달보다도 동메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자세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삼성의 지원과 전명규 부회장의 어떤 훈련 스타일, 이 전략 이런 것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낸 건 사실이다. 국민들이 그쪽 프레임을 원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탕평책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 전면 개편, 뭐 이것까지도 논의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지금은 전명규 부회장 없는 한국 빙상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거조차도 과연 전명규 이 체제가 전명규 부회장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필요했지만은 앞으로도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메달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렇게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정말 전명규 없는 빙상계 완전 쇄신 이것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단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명규 리더십에 대한 판단과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 2탄격으로 오늘 2부격으로 연결을 했는데 안 의원님 듣다 보니까 뭐 3탄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계셔서. 지금 이제 그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아직 이제 체육계가 트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체육계의 어떤 성추행, 성폭행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뭔가 이제 들으신 게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까지요? 예, 특히 우리 여학생들의 합숙소는 잠재적인 성폭행의 장소거든요. 제보 같은 걸 혹시 뭐 접수하신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꾸준히 특히 이제 성폭행 관련된 그런 제보들은 있고요. 그래요. 아마 체육계 미투 운동은 곧 터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요청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안민석 의원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팩트체크가 됐는지 보지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팩트를 어떻게 체크해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2프로 인터뷰 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예. 안현수 선수가 직접 저에게 문자가 왔고요. 먼저 문자가 왔어요, 안현수 선수한테? 네, 먼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현수 선수를 모르고요. 전명규 교수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정 교수 때문에 자기가 기여한 거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명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제가 진실만 이야기하라. 예. 진실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문자로, 장문의 문자로 예. 자기의 그 입장, 그리고 뭐 사실, 진실, 그걸 제게 이제 보내왔죠. 자, 일단 안현수 선수가 그때 러시아로 귀화한 이유가 전명규 부회장의 횡포 때문이라고 안현수 선수의 아버지는 저와도 인터뷰를 하셨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안현수 선수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단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네. 본인이 보낸 문자 속에 예. 그 분명하게 정 교수와의 관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부친하고 관계는 이제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부자 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예. 언론을 통해서 안현수 기화 책임의 화살을 전명규에게 돌린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기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불순한 의도, 뭔가 기획된 발표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권력 내지는 뭐 또 언론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의심,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 당시 뭔가 이런 힘의 갈등 이런 속에서 기획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신 거군요. 네. 안현수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해주셨다는 거 먼저 좀 짚어봤고요. 네. 자, 다시 지난주 이야기로 좀 돌아가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거대한 두 파벌이 이 우리 한국 빙상계에는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구악이라고 표현하신 장명희 전 회장 라인, 비한채 대파. 신학이라고 표현하신 전명규 현 부회장 라인. 여기는 이제 한채 대파. 둘 중에 어디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경쟁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네. 예. 그렇죠.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후속 취재 더 하신 게 있습니까? 예, 뭐 지난주 인터뷰 이후에 양측에서 연락도 오고 또 우리 빙상계는 충성 없는 전쟁 중이다. 구악과 신학 세력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빙상적폐다. 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저희 뉴스쇼에서 한 말이죠. 우리 빙상계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하고요. 그 원인으로 전명규 부회장이 꼽히면서 그 인물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원인이 전명규 부회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팩트체크를 해봐야 된다.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죠. 이 인터뷰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없다. 좀 더 확인해달라.